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 어떤 이슈 흐름 살펴볼 건가요? 네, 이번 한 주간 지난주랑 거의 비슷한 1489만 건 정도인데 순위는 상당히 좀 재미있는 순위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1위가요. 네. 간만에 문화 분야인데 네. 문화 중에서도 음악입니다. 음악요? 혹시 좀 떠오르시는 거 있으세요? 글쎄요. 감이 잘 안 저희가 잡히는데요. 정치나 여러 가지 이슈에 정말 사잡혀서 그런지 몰라도 좀 가벼운 즐거운 이야기들도 많았는데 일단 키워드가 타이틀곡입니다. 관련 내용이 뭐냐면 싸이가 컴백을 한 거예요. 네. 싸이의 이제 데댓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사흘 만에 5천만 뷰를 전 세계적으로 돌파했고요. 사흘 만에요?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4일이 됐어요. 이제 4일째가 됐는데 네. 6,100만 뷰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좀 있으면 뭐 1억 뷰 금방 갈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 정도 속도다 보니까 뭐 음원 차트나 뭐 아이튠스, 애플뮤직 뭐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내용에 보면 이제 팬데믹 오버 이래가지고 팬데믹 끝났다 이런 식의 이제 가사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에서도 팬데믹 종식을 알리는 뭐 K-팝의 콜라보레이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또 여기에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그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요? 방탄소년단의 BTS의 슈가. 아, 네. 네, 슈가님이 이제 같이 춤을 추는 뮤직비디오가 나오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또 전 세계적으로 더 인기를 끌었던 것 같고, 싸이가 이제 그 뮤직비디오에 대한 메이킹 영상에서 보면 슈가님한테도 이제 40대가 되더라도 너도 나처럼 춤을 출 거다. 근데 그때는 이제 내가 널 놀릴 거다. 뭐 이런 식의 위트 있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슈가도 몸만 따라준다면 춤을 추고 싶다. 뭐 40대에도 콘서트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제 싸이의 컴백과 함께 한 인터뷰가 화제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 2013년 12월에 싸이 하면 우리가 강남스타일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때 어떤 콘서트 실황에서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2002년에 챔피언이라는 노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챔피언이라는 이 노래를 이기는데 딱 10년 걸렸다. 그게 강남스타일이었는데 예. 2012년에 강남스타일 만들고 다시 이제 10년 정도 걸리면 아마도 강남스타일을 이길 곡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2020년에 이번에 컴백을 하다 보니까 정말 강남스타일 이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좀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강남스타일 역시도 지금 뭐 43억 뷰를 넘어서는 엄청난 인기를 여전히 끌고 있으면서 꾸준한 화제성을 입증하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음악 키워드가 있다면서요? 네, 뭐 싸이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면 국내에선 이 가수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임영웅 씨입니다. 임영웅 씨 하면은 뭐 어느 정도 팬덤이 있구나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을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앨범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정규 앨범이 6년 만에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90만 장이 거의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앨범요? 네, CD가. 네, CD가 집계 시작된 지 7시간 만에 90만 장이 팔렸어요. 와, 대단하네요. 이게 아이돌 지금 손거로면은 이제 이른바 이제 초동 판매량이라고 하는데 네. 지난해 3월 이제 아이돌 중에 유명한 팀의 백현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가수 초동 판매량 86만 8천여 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뭐 90만 장 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돌을 뛰어넘는 진정한 트로트 가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임영웅 씨 이번 선곡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트로트 같다고 할 수 없는 게 그 타이틀곡을 이적 씨 우리가 알고 있는 가수 이적 씨가 좀 만들어줬어요. 예. 그만큼 여러 가지 이제 어떠한 그 장르가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흥미로운 게 SNS에 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미 뭐 초동도뿐만 아니라 한 150만 장 넘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고 해요. 큰아들이 처음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데 부모 입장으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근데 한 분당 원래 팬덤이 워낙 강한 가수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네. 이 팬들이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몇십 장씩 사서 주변에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CD가 4가지 버전으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기본적으로 한 분당 4장을 사지 않으셨을까. 그러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엄청난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돌의 팬덤을 이기는 이제 CD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면에서 정말 놀라운 수치다 아닐 수 없고 또 유튜브 공식 채널의 누적 조회수도 13억 8천만 뷰가 넘어갔다고 그래요. 엄청난 팬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싸이가 아까 6천만 회라고 했나요? 조회수가? 네네네. 13억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누적이죠. 누적. 지금까지 누적이 13억 8천만 뷰. 물론 뭐 기간이 길기는 하지만 네. 참 대단하다.
트로트 열풍이 네. 대단하긴 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네요. 네. 자, 2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2위는 경제 분야의 영업이익이란 키워드고요. 주요 기업의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분석된 키워드입니다. 특히 이제 가장 이슈가 된 게 카카오페이인데 지난 2분기 이후에 4분기 연속 적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지난해 1분기에 영업이익 흑자를 전환한 적이 있었는데 네. 다시 인건비 등 영업 비용이 증가하면서 4분기에는 29억의 영업 손실을 냈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보험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늘어나면서 20대에서 40대에 이제 경제활용 주 연령층이 더 많아져서 금융 서비스의 전환이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지금 보호 예수 물량부터 해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주가가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를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랑 비슷한 맥락으로 전 세계적인 기업 중에서는 아마존이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아마존이요? 네, 왜냐하면 아마존 하면 역시 코로나 팬데믹 때 상당히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이제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번에 1분기 이제 그 성과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2022년 1분기 동안 7% 성장에 그쳤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년 동기에는요 같은 기간에 44%를 성장했어요. 근데 이제 1년 만에 7% 성장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성장세가 꺾였나? 라고 얘기를 하는 네네. 것이고 7년 만에 첫 분기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IT 기업들 이런 것들이 코로나가 이제 좀 끝나가면서 이제 좀 실적이 저하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럼에도 클라우드 같은 것들이 버텨주니까 장기적으로 볼 땐 괜찮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겠는데요. 네. 비대면이 증가하면서 네. 사실 최대 수혜를 쇼핑몰이나 그렇죠. 이런 데들이 봤다 온라인 이런 커머스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조금 좀 상황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3위 주제는요? 3위는 산업 분야고요. 키워드는 직영입니다. 혹시 뭘 것 같으세요? 직영. 직영요? 네. 뭘 직영하죠? 직영 땡땡땡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직영 주유소. 맞습니다. 직영 네. 주유소 관련 얘기예요. 이게 유류세 관련 얘기인데 예. 이제 정부가 서민 물가 부담 낮추기 위해서 어제부터 유류세 추가로 낮췄습니다. 30%까지 깎아줬는데 정작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체감이 안 된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살펴보고 분석을 봤더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주유소의 한 80%는 지금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80%가 개인 주유소라고 해요. 네. 개인 주유소라고 하면은 이른바 이제 그 정유사에서 기름을 사와서 하는 개인이 사장인 주유소인 것이죠. 네. 근데 그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금 유류세 할인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미 사온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네. 그거를 이제 다 써야지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린 직영 주유소 그리고 알뜰 주유소 같은 경우는 바로 반영을 한다고 해요. 또 한 번에 사는 과정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추가 인하분에 대해서 일정 물량분에서 손실이 있더라도 그것을 정유사가 부담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 근처에 있는 대부분의 주유소는 가격 내린 거 느끼려면 이달 중순은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영 주유소나 알뜰 주유소 이런 데를 좀 잘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20%를 찾아서 그냥 막 또 다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잘 찾아주는 사이트가 하나 있고 앱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네. 오피넷이라고 하는 네. 웹사이트 겸 네. 앱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시면 실제로 동네 최저가들이 잘 나와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되는데 원래 직영 주유소는 조금 더 비싼 부분들이 동네에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역시 알뜰 주유소를 좀 찾아보시면 확실히 저렴하게 기름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 동네에 없으면은 또 차 몰고 거기까지 가는데 또 기름값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조금 더 확대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실은 저는 이 유류세 인하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 전전날에 이른바 이제 만땅이라고 표현해서 가득 채웠었는데 아직도 1900원대 기름이 후반에 남아 있습니다. 1800원대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해서요. 많은 분들이 아마 찾아다니실 것 같습니다. 네. 석유 관련한 또 이슈가 또 하나 있다면서요? 네, 이제 헝가리 슬로바키아라는 키워드인데요. 이게 뭐냐면 EU에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하는데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를 참여시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두 나라는 워낙 이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비율, 석유, 원유 및 석유 제품 의존도가 높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헝가리는 거의 96%, 슬로바키아는 58% 정도인데 일반적인 EU 평균이 26%니까 현저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SNS상에서는 이거 21세기의 에너지 식민지다.
이런 식의 비판의 목소리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업 분야에 한가득 키워드 더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레저 분야에서 나온 거고 우리나라 이제 관광업에 내년부터 5년간 내년부터 이제 총 3조 원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서 레저 분야, 관광 분야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이슈들도 함께 키워드에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 물가가 막 들썩이고, 그렇죠. 식량 위기가 찾아와서 뭐 기아에 시달리는 인구가 뭐 이전에 몇십 년 내에 제일 많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오늘 칼럼에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건지, 러시아가 미워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건지 좀 본질을 우리가 좀 되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빨리 전쟁은 멈춰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맞습니다. 전쟁은 허락이 돼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사회 주제 뭡니까? 네, 정치 분야고요. 역시 당연히 검수완박 키워드가 계속 뜨거웠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정책 영역에서 민영화라는 키워드죠. 이제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동연 이제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에 대한 비판 이어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SNS에 이런 얘기 쓴 거죠. 이제 에너지 정책 두고 사실상 전력 시장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다 보니까 네. 이것 때문에 이게 진짜 민영화냐 아니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SNS에서 일어나고 있었고요.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수위에서는 우리는 민영화 여부 논의한 적 없다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이건 거의 민영화에 가깝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SNS에서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뭐 이런 키워드 얘기 드릴 수 근데 있을 것 워낙 같습니다. 예민한 문제여서요. 이거는 네.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요. 5위는 스포츠고요. 역시 손흥민. 네. 세 글자로 끝나지 않습니까? 네. 예, 정말 엄청난.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 손흥민의 활약 덕분에 잉글리시 프리미어 EPL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신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4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4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인데 그 최종 과연 토트넘이 4위 할까 아니면 다른 곳이 할까 끝까지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득점왕 경쟁에 있어서 과연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살라 그리고 호날두, 이 세 명의 엄청난 경쟁 때문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밤잠을 계속 설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키워드, 여자 배구가 또 키워드에 뽑혔는데 네. 이제 김연경 선수가 이제 배구 대표팀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건데요. 김연경 선수, 양효진 선수, 김수지 선수가 떠나고 젊은 피들이 채우게 됐고요. 평균 연령대도 24.75세로 낮아졌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새 사령탑 역시도 그 전에 있었던 라바리니 감독 시절 코치로 함께 했었던 세자르 감독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갖고 있는 여자 배구 대표팀에 대한 응원들도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왠지 김연경 선수가 빠진 대한민국 대표팀 좀 상상이 안 되는데요. 네. 제2의 김연경이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도 뭐 감독님이 김연경 선수랑 자주 연락해서 의견을 듣곤 한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김연경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슈 이스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강풍특보와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모레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불겠고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도 차차 건조해지겠으며 중부지방과 경북권에서도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의 강풍이 부는 곳이 많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부산 12도, 대구, 광주 10도 등 전국이 4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전주 25도, 대전 26도, 강릉 29도 등 전국이 21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에서 20도로 크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